아까 총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우리 또 저부터 아마 잠깐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몇 가지의 그 변곡점을 겪으면서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과연 가능한 건지 진리가 픽스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살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뭐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자각을 통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게 현실에 영합한 어떤 행위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하고의 차이에서 만약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이건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부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는 것이 살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장님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과장들한테 전달을 할 때, 예를 들어 전달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겠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진리로 다가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면 꼭 진리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예를 들어서 다가가기 위한 어떤 지고지선의 목표 정도로만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근데 행할 수 없는 것이 진리냐? 진리 아니에요. 행할 수 없는 거 뭐 쓸모없는 거지 이게 뭔 진리요. 진리는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해질 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어떤 때 진리냐? 우리가 그동안 책을 너무 많이 봐갖고 상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전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직하급자한테는 해야 돼요. 그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본인 얘기로 내 자리에 앉아서 요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내가 정법 강의를 들어요. 정법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내 말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해되게끔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하고 내가 의무를 행하다 보면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줄 수 없으면 난 모르겠다. 야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하면 돼요. 그런데 답변을 해나가는 과정에 나한테 들었던 얘기든 정법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든 법륜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든 어디서 들었던 얘기든 그게 쓰여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 이해가 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전달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말하는 자가 돼야지. 내 말을 하는 자가 돼야 이게 내 콘텐츠예요. 근데 진리는 어떤 때 진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선이 무너지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인데까지 내가 뭔가 이거 잘못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하고 내 상식이 밀려나고 요 놈이 차고 든다. 요 놈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너한테 행해졌을 때 너한테 쓰여졌을 때 진리지 쓰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그건 책에다가 진리라고 해놓는 거 책이지 글이지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나? 이게 좀 아직 좀 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 말이 들려서 이해가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물러나고 요 놈이 대체됐을 때, 그리고 요 상식이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녹여졌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상식과 지금 새로운 말이 융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내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 때, 요때 상대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진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당신은 나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뜻이요 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진리를 설하고 있고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거듭났음이고 당신은 나한테 갈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지. 그것은 내가 주장하면 사이비. 그것을 내가 주장하면 사이비라니까 네가 인정하면 나는 그런 사람. 진리를 설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아우 당신은 나한테 진리를 설하는 자입니다 하면 내가 사이비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 해놓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설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사이비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으면 그것은 또 쓰여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 내 얘기를 듣고 풀어 쓸 수 있는 것을 쓰고 또 아직 이해가 덜 된 거는 또 더 이해가 되도록 더 듣고 또 더 갖춰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는 요 점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요 점에서 상대한테 쓰여져서 상대가 내 말을 진리로 여겼을 때만이 진리다. 요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요거 이해돼? 다른 분들 요거 이해되나? 예. 응? 특히 지금 벼슬이 높은 사람들은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갑질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쓰여지지 않을 말을 해놓고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런다. 택도 없는 소리 이놈아. 아들 같아서. 그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직원을 잔뜩 혼내놓고 내가 인마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여.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근데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요즘 그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 요즘 얼굴이 이뻐졌네. 근데 지금 내가 이쁘다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어. 왜? 이쁘다는 말을 비꼬는 걸로 듣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요즘 이뻐졌어. 이걸 성희롱으로 내가 지금 들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를 성희롱으로 고발을 했어. 내가 이 사람아 너를 얼마나 평상시에 아끼고 좋아했는데 너 정말 이뻐져서 그렇다는데 상대를 모르고 했잖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을 했잖아. 그건 네 책임이라니까. 그래서 모를 양이면 상대를 모를 양이면 입을 닫아라. 그리고 계급이 위라고 해서 지시명령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충북청에서만이라도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좀 놔둬봐라. 그 사람들 정말로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 말종처럼 사는지 아니면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자기의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나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왜 나는 상대방을 안 믿어주고 안 기다려주느냐 말이지. 계속 내가 간섭하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수행하느라고 지 보람 있는 걸 못 찾아가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겠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 상대를 가치 있게 대할 수 있다고?
가치 있게 대할 수가 없어요. 나만큼 대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금 현재 대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나온 결과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우리 조직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반성해야 돼? 윗사람부터.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지방청장부터 반성을 하고 내가 일체 지시 명령을 안 하잖아. 우리 서장님들 뭐 지시 명령 받은 거 있어? 우리가 응? 목표 합의한 외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하듯이 여러분들이 나하고 그런 거를 합의했으면 이제 과장들, 지구대장, 파출소장들한테 그렇게 좀 지켜보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밑에 계장들하고 팀장들하고 그렇게 목표만 합의하고 또 지켜봐주고. 그리고 어려운 거를 호소해 오면 그 어려운 거를 같이 또 의논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뭐 어찌 싸울 일이 생기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니,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그래. 응? 인권 문제가 왜 생기냐. 그러면 현장의 경찰관, 지역 경찰관, 그 다음에 수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누구하고 이걸 해야 돼? 오는 국민들하고 이 역할을 해야지. 그지? 그 역할 속에 어떻게 갑질이 나오느냐고. 인권의 다른 말은 갑질이에요. 그지? 인권 침해가 됐다는 건 갑질했다는 거요. 모르니 갑질하는 거거든. 네가 을인 줄도 모르고 갖추지 못한 놈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리를 얘기하다 또 다시 또 우리 내부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설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도자가 진정으로 지도자라면 상대한테 진리를 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설하지 못할 양이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교양을 하는 게 아니라 물어서 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도 물으라 하고 물은 거에 답을 하는 이 훈련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지. 묻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거를 전부 살펴서 일일이 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를 쫙 살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못난 걸 알게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런 부분에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 부분에 막혀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요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을 내가 다 여기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가서 해야 될 공부거리가 여기서 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저 사람들이 이해되게끔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곤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그 모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요것을 계속 내가 화두로 들고 나는 내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이 노력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맨날 이런 책 보는 거예요. 이런 책. 그러니까 이 책을 봐서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오는 환경과 내 앞에 오는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끗이 쓸어 마시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노력. 요게 노력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온 문제들을 그리고 다 흡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는 행하려고 하는 요 노력. 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갖춤의 노력이고 하나는 내가 행함의 노력인데, 행함의 노력은 내 의무에 상응하는 행함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끝에 내가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그 공부한 거리는 의무를 행할 때 쓰게 되고 요렇게 해서 이 순환의 바퀴가 돌면서 나를 성장시킨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할까? 네. 오케이.